이혼 후 홀로 남매를 키우던 50대 여성 이 씨,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이혼남을 소개받았습니다. 인물도 성격도 괜찮고 서로 비슷한 처지여서인지 금세 가까워졌고 재혼도 일사천리였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교제할 때만 해도 전혀 몰랐던 남성의 거친 언행이 재혼 이후에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말을 쏟아내고 말다툼을 하다가 핸드폰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무자비한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이 씨는 어깨와 팔을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받았고 재활 치료까지 하며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 이런 와중에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고 남편에게 재산 분할까지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치료비만으로도 벅찬데 재산 분할이라니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요? 재혼해서 정말 잘 사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오늘 제보자께서는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네, 50대 여성 이모 씨입니다. 남편이랑 이혼하고 아이 둘을 혼자 키워왔고요. 그 아이 둘이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그 어떤 지역 모임에 나갔다가 이 누군가를 통해서 동갑 남성 한 명을 소개받게 됩니다. 인물 좋고 성격 좋고 평판도 나쁘지 않았는데 당연히 가정이 있는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혼한 상태였던 겁니다. 중학생 아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서로 너무 잘 통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남성은 평소에 붕어 낚시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 씨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그런 시골 정취를 좋아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예쁘게 같이 늙어갈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잘 통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다 컸겠다. 이젠 좀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자, 예쁘게 살아보자, 새 출발하고 싶다.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여성이 20년 정도 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재발 우려가 있어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녀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엄마가 아프시거나 그럴까 봐 그런 상황에서 또 재혼까지 하게 되면 그게 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 걱정도 했지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노후라는 걸 또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잘 설득을 해서 알게 된 지 한 8개월 만에 재혼을 했습니다. 자, 성인이 된 자녀들 새아빠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엄마의 새 출발을 바라고 허락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엄마가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이제 점점 외로워지실 텐데 같이 누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근데 사실 상당히 성인입니다. 아들은 군대를 다녀왔고요. 딸은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다 큰 자식들하고 사는 집에 이 남성이 들어와서 사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좀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도 이 씨가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중간에서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교제할 때는 몰랐던 그런 낯선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붕어 낚시를 갔는데 이 찌를 던졌는데 원하는 방향 쪽으로 잘 안 던져졌는데 갑자기 듣지도 못했던 그런 욕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욕이 소름이 돋았냐면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그거 말고도 이제 무슨 정치 얘기를 좀 나누면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너는 뭘 그렇게 똑똑하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냐. 나를 꼭 이겨먹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버럭버럭 화를 내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아유, 안 좋은 거 다 갖고 있네요. 정치 얘기하면서 화내는 거랑 또 욕하는 거랑. 욕설이 들을 만한 거 아니고 아마 받기 힘든 아주 소름 끼칠 만한 욕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잖아요. 다투는데 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다툴 때마다 또 욕설하고 이러니까 이 딸을 불렀다고 해요. 방에 있는 딸을. 그 딸을 나오라고 그래서 왜 나오냐. 엄마를 말리라는 취지로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 씨 입장에서는 아들 또 부르자. 그럼 당신 아들 한번 불러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두 사람 다툼이 아이들까지 번지는 모양새고 또 아들 부르면 왜 걔를 부르냐 하면서 전화기 같은 걸 막 뺏어 던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벽도 파이고 또 휴대전화도 망가지고 이 사실은 남편의 행패가 이렇게 시작이 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 이 폭력성. 네.
이 내재돼 있던 폭력성이 발현되는 순간이 딱 온다니까요, 이게. 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평소에 남편이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 씨가 재혼하기 전에 딱 하나 약속받은 게 있습니다. 유흥업소 안 가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남편한테 당신 돈 없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이거 문제 안 삼지 않냐. 그 유흥업소 가서 여자들이랑 술 마시는 거 그거 아는데 재혼하고 나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남편이 회식하고요. 점점 새벽 2시, 3시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창 그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10시면 다 문 닫을 때였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 있나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봤더니 유흥업소 내역이 떡하니 있었던 거죠. 그 알고 보니까요. 친하게 지내는 그 마담이 있어서 마감 이후에도 가게 열어놓고 영업을 했던 모양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폭력적인 성향이라는 게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욕하는 거 나왔고요. 말다툼하다가 휴대전화 던지는 거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직접적인 폭력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뭘 던지죠. 던지고 부서뜨리고 그다음엔 벽을 때립니다. 그다음엔 그 주먹이 사람을 향해 갑니다.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하루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추궁을 했죠. 저거 무슨 아니 의부증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네가 정신병자라고 예민해서 그렇다고 너 뭐 정신병원에 좀 가보라니 어쩌니 뭐 욕을 하면 그래도 그럼 안 갔으면 핸드폰을 보여주면 되지 않냐고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폭행이 시작된 거죠. 예, 때렸습니다. 자, 이 제보자분께서 저희한테 직접 폭행 피해를 당한 그 사진, 피멍이 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예, 저희가 이게 너무 끔찍해서 일부러 흑백 처리를 했어요. 폭행 사진입니다. 대부분 이런 폭행이 유흥업소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뭐 심각한 것도 있고요. 좀 약한 것도 있고 병원에 갈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씨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시부모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시아버지 전화를 하니까 아 그걸 왜 나한테 안 하냐 전화하냐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좀 더 가관입니다. 예. 네가 가만히 있는데 걔가 때렸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시부모의 이런 태도에 너무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아휴, 결국 폭행으로 그 남편이라는 사람 고소하고 이 남편은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막 빌고 그랬대요. 그럼 또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래 한 번은 봐주자. 취하를 해주고. 그런데 여기서 반전입니다. 그 남편이란 사람 내가 저 여자한테 두들겨 맞았습니다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이혼 소송을 양 변호사님. 많은 일들이 있어서 결국 두 사람이 이혼은 하셨고요. 이혼을 이제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 결과 사실 이거 당사자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정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 조정 결과 중에 이 지금 사연자분은 이 부분이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재산을 나눌 때 있어서 집을 마련할 때 이 사연자분이 2억 2천만 원을 가져오시고 남편은 6천만 원을 가져오시고 1억 원은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마련을 했답니다. 근데 그 집은 이 명의를 이 아내분이 갖기로 하고 대신에 남편에게는 3천만 원을 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남편이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이긴 한데 다만 이건 좀 이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혼돈하시는 게 잘잘못을 따진 것과 재산 분할은 별개 문제로 봐요. 법원에서 순전하게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결혼 과정에서 있었던 재산을 나중에 헤어질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해서만 판단하는 게 재산 분할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곤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아내분, 사연자, 제보자분의 몸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죠. 여기 대출을 1억 5천을 받았어요. 그것도 제가 부담해야 되지만 또 제가 그 사람한테 맞아서 제가 지금 치료비 자체 지금 감당도 너무 버거운 거예요. 9월 달에 팔꿈치 수술할 때 거의 재활비랑 1,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11월 27일 날 지금 어깨 수술한 것도 거의 재활비랑 지금 900 얼마가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병원비만도 지금 감당을 못 할 뿐더러 그리고 제가 또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재혼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했습니다. 치료비도 벅찬데 내가 저 인간한테 3천만 원을 줘야 된다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 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련했던 집은 다 이제 이 제보자분이 가져가시고 그 원래 남편도 6천만 원을 냈기 때문에 그 중에 3천만 원을 돌려줘라라고 법원이 이 조정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설명을 좀 잘 못 들으셨는데 제가 그 부분 의아한 게 이 조정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조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당사자가 받아들이셨다는 건데 뭔가 착오가 있으셨던 건 아닌지 지금 저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셔서 그게 검찰에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고소권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 3천만 원을 줘야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피해 입은 거 병원의 치료비라든가 또 위자료는 별개입니다만 그 손해배상은 또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지러우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럼 그럴 거면 왜 3천만 원을 줘라고 하고 남편에게 또 따로 받아라고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도가 나눠져 있어서 형사상으로 있어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을 받는 건 또 별개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나눠가는 건 또 별개의 절차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 조정이라는 걸 사실 변호사가 설명을 해 줍니다. 대부분 그 조정을 하게 되면 확정 판결하고 같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이혼 조정에서는 항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 폭행했던 부분 이 부분도 이혼 조정에 이걸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통상 조정하면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재반 어떤 분쟁 사항까지 다 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 결정문 꺼내 들어서 그거 보시고 혹시 폭행 부분 살아 있으면 이 폭행이 지금 상습 폭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증거가 있다면 가정 폭력에다가 폭행에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또 형사 합의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예. 자, 교수님. 폭행이네요. 네, 뭐 재혼을 하셨다가 이혼을 하실 때는 사실 초혼 이혼보다 훨씬 더 많이 상처를 받으세요. 그만큼 행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녀에 대한 미안함도 있으시고 심신의 고통도 있으신데 그래도 행복하려고 하셨으나 이렇게 또 그쪽의 책임에 의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신 거를 또 어떻게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자녀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똑같으니까 다시 리셋하셔서 다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푸우리님, 저 정도면 구속돼서 감옥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소름입니다. 임깅님, 거의 차 사고 수준인데요, 상태가요. 쏭쏭예진님, 저런 인간이 주변 평판이 좋았다는 게 더 소름 끼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호.